2017년 하반기 공채를 30% 확대한 그곳. 뭐니 해도 가장 인기를 모으는 그곳. 억소리 나는 연봉에 취준생들이 모여드는 그곳. 금융권! 황금기를 맞이한 금융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인텔리전트한 예비은행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금융권 특집. 금융권 취업의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부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지난주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자동차가 하반기 신입 채용 절차에 돌입을 드디어 했습니다. 기아차에 가고 싶어하는 취업 준비생들 현대차 말고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은정 아나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꿀팁을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꿀팁 중에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기아자동차 공채 도전의 결과가 달라질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혹시 지금 막 서류 제출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요. 네. 그 기아자동차에서 이번 대졸 신입사원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예. 원래는 대학교를 찾아가서 진행을 하는데 그랬었죠. 이번에는 또 TV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펜이랑 종이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5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5시에 저희 직업방송에서 최초로 기아차 인사 담당자들이 출연해서 시청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는 독점 채용 설명회 시크릿 K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시간은 아니네요. 네, 어쨌든요. 근데 어쨌든 오후 5시 9월 5일 기억하시고요. 네. 기아차 입사를 준비하신 분이 있다면 알람을 좀 설정해 놓고 꼭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자, 지방에 살아서 채용 설명회 찾아가기 힘들어서 포기했던 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채용 설명회 찾아갈 수 없어서 정말 서러웠던 분들 모두 그렇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업방송을 보면서 이 서러움 그리고 어려움들 다 털어내시고요. 네. 오늘 방송도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채용 규모와 스펙, 경쟁률 분석은 물론이고요. 네, 합격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오늘은 면접관들의 교육관, 면접관들을 교육시키는 남자, CJ그룹 총괄채용팀장 출신인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예, 추워요. 저도 땀을 많이 흘리지만 예. 태성 쌤도 좀 더위 많이 타시죠? 더위를 많이 타죠. 그러니까요. 예, 살 것 같아요 이제. 살 것 같지만 바쁘시고 얼굴은 되게 수척해 보이십니다. 그죠? 아, time flies. 저희 빨리 늙어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영어를. 네. 갑자기 영어가 막 나오네요. 진짜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예, 좀 힘드네요. 예. 요 방송 끝나고요. 네. 제가 모 대학에 강의를 가는데 사실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기가 좀 싫어요. 왜요? 왜냐면 학원 같은 데서 강의를 하면 아이들이 눈이 이렇게 일단 눈처럼 유료로 그죠. 반짝반짝 하는데 대학 가서 강의하잖아요. 일단 약간 동태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면서 눈이 이렇게 돼 있고 동태 어떤 친구들 입도 살짝 벌어져 있어요. 하고 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말했듯이 본인 돈이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절실한 마음. 예, 이 절실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방송도 유료화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안 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누워서 보시는 예. 분들, 시행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이요, 다른 데 가서 강의 들으시려면 수십만 원씩 내고 들으셔야 돼요. 꼭 태성 쌤 저기 강의 들으시는 대학생들은 정신 차리고 동태눈 하지 마시고 예, 대학생들하고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카 예지, 예지도 대학 이제 예지도 졸업해야 그래요? 되는데 예지도 삼촌말을 안 들어요. 동태눈이에요? 예, 삼촌말 할 땐 동태눈이고 그리고 친구들이 야 이거 자격증 따야 된다 이러고 거기 가서 막 이래요. 민혁 쌤 얘기는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대요. 방송 안 듣고 친구들 얘기 들어요. 친구들 얘기.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오늘도, 근데 오늘 저희가 또 우리은행 면접 합격 전략을 이제 태성 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은행권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꿀팁 많이 준비해 오셨죠? 예, 많이 저도 준비를 했고요. 이 방송 보니까 이번 주에 뱅쌤 나오시대요?
네. 나왔었고 예. 그리고 어제도 민혁 쌤이 많이 얘기해 주셔서 예. 오늘 뭐 뱅쌤이 어줍잖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 뱅쌤이 이 분야의 최고 지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제 또 휴민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휴민트의 클래스가 맞아. 좀 달라요. 부행장님, 지점장님, 2년차 골고루 접하고 왔습니다. 역시 뭐 저희도 그런 걸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 공채 전형을 시작한 우리은행인데요. 면접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우리 키 큰 미인 김하윤 캐스터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1박 2일. 네, 예능 프로그램이면 좋겠는데 예능 프로그램처럼 즐겁지만은 않은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권에서 지원자들의 인성을 까다롭게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는 합숙 면접도 바로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은행은 과연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은 1차 면접을 보는 날 인적성 검사까지 함께 보게 되고요. 이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이 1차 면접을 학교 수업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잡 콘서트에서 이런 시간표를 공개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옛날 고등학교 시간표 같습니다. 네, 1차 면접은요. 1교시 심층 인성 면접, 2교시 프레젠테이션 면접, 3교시 세일즈 면접과 4교시 집단 토론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성검사와 이런 4교시 면접까지 이렇게 함께 보려면 아무래도 준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면접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채용 설명회보다 더 리얼한 태성쌤의 비밀 설명회가 시작되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무슨 뭐 학교도 아니고 1교시, 네. 2교시라는 게 참 낯설 것 같긴 합니다. 저 수업 이게 면접 시작하기 전에 인적성 검사도 보는 거죠. 예. 아니에요? 면접 전에 같은 날 보긴 하는데요. 네. 본격적인 면접 전에 인적성 검사를 봅니다. 먼저. 그 하루 안에 끝나는 거죠, 그건요? 예, 그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1박 2일로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면접관들도 힘들어요, 1박 2일 하기. 그렇죠. 그래서 원데이 면접으로 끝냅니다. 멋있답으로. 네. 뭐 근데 아까 김하윤 캐스터가 얘기했던 그런 좀 포장된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시간표 말고요. 예. 좀 되게 자세하게 예. 그렇죠. 좀 리얼하게. 리얼하게. 그 인사 예. 담당자들이 드러내지 않은 시간표가 있을까요? 예, 지금 아직 지원서를 쓰지 않았지만 나 합격한다라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그려보세요. 일단 면접 날 당일날 7시에 아침 7시에 은행 본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은행 본점으로 모여서 안성 연수원으로 이동을 해요. 버스를 단체로 타고 이동하는데 고맙게도 차 안에서 빵과 우유를 줍니다. 예. 그리고 9시 그런 또 좋아요. 맛이 있어요. 그죠? 빵과 예. 우유. 아, 정말. 제가 예전에 처음 입사를 할 때 그 당시에도 빵과 우유를 주더라고요. 소보로빵과 저기 흰우유가 나오죠. 아, 그렇죠. 너무 고맙고 회사 빵 이미지가 먹으면,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3개를 먹었습니다. 3개. 예, 하나씩 이거 주는데 이렇게 민폐 부리는 분들 때문에 못 먹는 친구가 생겨나니까. 좋아하던데요. 그랬어요? 빵이 많이 남는다고 아, 가져가라 그렇죠. 그러던데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9시쯤에 연수원에 도착하실 거예요. 9시에 도착하면 12시까지 인적성 검사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가 끝나면 점심을 줘요. 점심까지 줘요. 야, 먹을 거 참 많이 주는구나. 예, 근데 뭐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점심 점심에 맛있나요? 대해서는. 식판밥이겠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후 1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면접, 1차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1차 면접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성 면접,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면접, 세일즈 면접, 그리고 집단 토론 면접이 있는데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 면접관 3명, 지원자 3명이 같이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거 끝나면 이제 PT 면접을 하게 됩니다. PT 면접은 주제를 4개 정도를 주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리고 한 명씩 면접실로 들어가서 개별 PT를 하게 됩니다. 면접관은 3명 정도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환대해 주지는 않을 거고요. 노려보고 있을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그려보세요. 이렇게 인상 별로 안 좋으시, 우리은행은 인생 좋다라고 하고, 예, 그분들이 노려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 면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롤플레이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상품을 제시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원자가 세일즈를 하는 그런 면접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 토론 면접을 합니다. 2팀으로 나눠서 들어갈 거고요. 과제를 줘요.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하면 이제 1차 면접이 끝납니다. 1차 면접 끝나고 그냥 돌려보내기 아쉬우니 끝나고 나서 치맥 또는 피맥을 하게 됩니다. 치맥. 예, 피맥. 뭘 더 좋아하세요? 치맥이요. 치맥이요? 좋죠. 네. 예.
뭐죠? 그 시험을 너무 시험이 어려워서 이거 망친 분들은 피맥이나 치맥이나 뭐 빨리 제대로 들어가지 집에 가고 않겠죠. 싶겠어요. 네. 그렇죠. 되겠어요, 이거? 뭐 네. 남아서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남아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점심 얘기인데 점심을 알아서 밖에 나가서 먹는 거는 아닌 거겠죠? 나가서 먹지는 않고요. 구내식으로 먹게 될 거고요. 이거 뭐 취준생 중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많아요. 박봉석 이 친구. 이거 심지어는 메뉴까지 물어봐요. 예, 메뉴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 면접의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요. 것을 이거- 다 잊어버리고요. 점심 식사 자체는 면접 점수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맛있게 저는 드십시오. 솔직히 면접 때는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해도 잘 안 들어가던데 이게 잘 들어가요. 예. 조심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죠? 예, 괜히 그런데요. 예. 취하면은 평가하지는 않는데요. 음.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그럴 경우에는 그 진행 요원들이 따로 적어서 어. 체험팀에 보고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스 타는 순간부터 버스에 다시 내리는 순간까지 면접이다라고 생각하고 임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개걸스럽게 막 그 식탐 부리면서 막 예. 그러면 질서도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을 막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원래 맛있게 먹는 것까지야 괜찮지만 그 안에서도 그 짧은 틈 안에서도 볼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티격태격하는 친구 있어요. 정갈한 느낌. 그쵸.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여기 치맥하고 피맥 때는 만약에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예.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한다. 예. 그래도 그렇게 빠진다면 좀 불리하게 안 되겠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면접 4차, 5차 면접이겠죠, 그죠? 예, 이게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뭐 굳이 왜 빠집니까? 이거 뭐 만난 것도 주고 그리고 교통비 다시 돌아오려면 교통비도 개인적으로 들 거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여기서 또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그 채널에서 나오지 않는 괜찮은 정보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시간을 내가 1시간에 뭐 7,000원 받기 위해서 먼저 돌아간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빠진다기보다 치맥, 피맥 같은 거 뭐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서로 담소를 나누는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예,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점심시간처럼 지켜보긴 합니다. 어. 그래서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친구들은 별도로 적어가는 건 맞습니다. 절대 치맥, 피맥 저같이 뭐 술을 못 마신다 하더라도 치킨과 피자만 드세요. 예,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길 참석하세요.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자, 우리은행이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면접 때도 면- 그런 거겠죠? 예, 거기 서류는 아니었고 예, 그렇죠? 면접 때도 분명히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헤일로 이펙트. 헤일로 오늘 영어가 좀 되네요. 헤일로 뭐래요? 이펙트. 헤일로 이펙트. 헤일로 네. 이펙트. 후광 효과. 헤일로. 다른 조건을 보고 얘 스펙이나 뭐 학교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친구가 면접을 잘 못했어도 왠지 좋아 보이는 그런 후광 효과. 이거는 그 공정한 평가를 하기에 방해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면접 시에는 자기소개서를 거의 참고하지 않습니다. 임원 면접 때 일부 참고하긴 하지만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펙, 뭐 출신 학교라든가 영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고요. 전 단계 전형,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의 결과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면접에서만 이 순간에서만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임하시면 됩니다. 네, 자 스펙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 다 싹 다 버리시고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한다면 좀 승산이 있는 공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진짜 중요해지는 게 각 면접에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인데 1차 면접에서 1교시부터 어떤 걸 평가하는지 좀 내부 평가표 좀 공개해 주시죠. 그래요. 예. 심층 인성 면접부터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죠. 예. 화면 보실까요? 네. 갖고 오셨죠? 안 나오나요? 예, 저게 스크립트 안 인성 되는데. 면접의 평가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다양한 의견, 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면접, 자소서 모두 다 점수 따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 따기. 이 사람들은 요걸 평가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자꾸 다른 걸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성 면접에서는요. 조직 적응력, 친화력 이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적응력이라는 것은 뱅쌤도 말씀하셨지만 이 친구들이 그 개인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조직에 와서 성과를 못 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팀에서 그리고 조직에 잘 적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은행권 같은 보수적인 조직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가 베스트라기보다는 이 조직에 라이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친화력도 면접에 이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를 평가하고
과거의 경험을 물어가면서도 또 한 번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심층 인성 면접에서는 조직 적응력과 친화력을 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그 성격이 좀 유하고 예. 사람과 잘 어울리고 약간 예. 그건 딱 첫 인상에서도 어떤 그 미소에서도 바로 그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몇 초 만에 딱 보인다며 이게.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채용팀에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사실 오랫동안 면접하신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난 척 보면 알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척 보면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선입견이 생기려고 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면접관들한테도 많이 그런 교육을 시켜요. 실제 첫인상과 실제 일 시켜봤을 때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은행이기 때문에 고객 접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미지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인성 면접을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고 가는 복장, 뭐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수적으로 하고 가십시오. 예, 제가 아는 그 부행장을 제가 또 연결했다 그랬죠. 예, 부행장님께서 해준 조언. 사실은 그 부행장님이 그 회사에 우리은행에 신입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채용팀 담당자가 이 친구를 조용히 불러서 이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 친구한테 심지어는 2대8 가리마까지 하고 가라는 조언까지 줬어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 정장도 보면 바지통 좁고 좀 작게 입잖아요. 줄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수적으로. 보이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그냥 옛날 어르신들이 입는 양복이다. 정장 양복이다. 그런 느낌이 되는 것을 가져가시고요. 또 아버지 거 입지 마시고. 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맞게. 머리에 염색이나 이런 것들도 조심하고 가시고요. 미소 그리고 당당한 목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어쨌든 보수적으로 하고 가라. 이미지는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은 가장 안정적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인성 면접에서의 기출 문제 형태가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지원자 본인에 대한 이야기 질문, 또 하나는 우리 은행 또는 우리 은행 산업 이거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질문으로는 왜 지원했어? 이건 뭐 당연히 묻죠.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묻고요. 100%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100%. 뭐냐? 집에서 먼 지점에 배치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100% 나오더라고요. 우리은행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인물이라든가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학 생활 중 가장 보람이 있거나 아니면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식의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거 한 그룹. 또 하나는 은행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은행원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죠? 또는 본인은 주택가에 있는 지점에 배치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산업이 많이 그 기업들이 많은 그 수에서 기업금융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 우리은행과 타은행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은행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봐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질문들은요. 일단 선행 질문을 던지고요. 본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압박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압박을 해보고 이 친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이 친구가 친화력이 있을까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은행 산업 그리고 우리 은행에 대한 질문도 한다 그랬죠. 아까 질문을 보시면 은행 산업과 우리 은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은행이 어떤지 모르는데 타 은행과 어떻게 비교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은행이 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은행의 현재 상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1교시 심층 인성 면접에서는 조직의 적응력과 또 친화력 부분에서 이런 기출 문제들 나오니까 또 잘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교시가 이제 PT 면접
평가표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예. 평가표 어떻게 되나요? 평가표요. 좀 거리가 잠깐 많아지겠죠? 평가표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한 사례가 기억이 나서 네.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를 찾아온 학생 중에 선생님 저는 은행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경험 뭐 그 대외 활동이라든가 뭐 인턴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해본 적 없는데 지원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을 보니까 지원하세요라고 했어요. 이 친구도 은행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력을 보니까 노인 종합복지회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한 3, 4년을 여기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것도 가끔 간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일주일에 한 4-5번을 가서 했어요. 이거 활용해라. 이 친구가 아니 이게 은행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성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공통점 찾기예요. 은행권과 본인의 경험 사이의 공통점. 그러면 은행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역량은 뭐가 있느냐 하면 대표적인 게 고객 중심하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거든요. 고객 중심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은행에서 다루는 그 고객들과 내가 했던 경험의 고객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노인복지회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 오잖아요. 은행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 잘 안 가요. 그 객장에 앉아 있어 보면 젊은 사람들은 없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 뱅킹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접해야 되는 고객들의 대상이 본인이 했던 노인복지회관에서의 고객과 은행에서 마주쳐야 될 고객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해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봤고 이것을 어필하면서 은행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친구 은행 들어갔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항목표를 보여주시면서 본격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PT 면접의 평가 항목 보시죠. 네. 예, 보시죠. 직무 이해력, 네요 총. 예, 표현력, 논리력, 기획력, 다 들어가 있네요. 창의력. 이거는요, 우리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PT 면접을 하는 기업은 거의 동일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일단 표현력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표현력은 PT 스킬이 있으면 점수를 잘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말을 되게 유창하게 잘하면 예, 잘 받을 것이다 예. 만은 아닌 거죠. 그것만은 아닌 거죠. 그렇게 있으면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PT 스킬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시간 안에 구조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봐요. 표현, 나 PT 스킬이 좋아. 그러면 직무 이해력, 논리력, 기획력, 창의력을 놓쳤을 때 합격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PT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직무 이해력이 없으면 나는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이해력 얘기하면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무 이해력 세상을 구할 것처럼 그렇게 거시적으로 얘기하는 친구 있는데요. 좀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당장 내가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창의력,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은 보수적인 창의력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인 창의력. 예, 너무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발랄하게 기가 막히게 튀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그 실행력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춘 그러니까 창의라기보다는 조금 혁신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조금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해봤던 경험 그리고 그런 나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네.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그 준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아요. 그 시간 자체에 되게 조급해 갖고 막 나던 생각도 안 나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고요. 났던 질문들이 대부분 이제 시사 이슈 문제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났던 것 중에 40대, 50대 남성 고객을 위한 홍보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런 것도 하나 났었고요. 어린이집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형 사립고의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금융권과 관련된 문제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금융 그리고 은행 무인 시대에 은행이 대처해야 될 그럴 방안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세요.
이런 주제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간도 짧게 주죠. 그러니까 긴장해요. 그리고 종이도 가지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자기가 적은 거를. 그러면 아 다행이다. 종이가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자칫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PT 스킬이라는 측면에서 오류를 저지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종이가 있잖아요. PT도 사실은 면접관과 나와의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소통할 때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하잖아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종이가 면접관 얼굴을 막아요. 버버버 떨면서. 있어요? 많습니다. 아, 자기도 그렇게 가리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긴장돼서 그래요. 그쵸? 내가 면접이기 아닌 때문에.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정말 종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종이에 작은 글씨로 문어체로 써놓으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이는 크게 말고 반을 접어서 큰 키워드만 굵은 글씨로 한 5개 이내로 적어가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이걸 안 본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정말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딱 보고 다시 원위치. 큰 글씨 보고 원위치. 이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지금 이윤정 아나운서도 얘기 잘했습니다만 이 연습을 그렇죠. 충분히 많이 안 해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내가 나올까 말까 어려운데. 약간 그러니까 200점 목표로 해도 100점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것처럼 예. 되게 과하게 연습을 많이 해놓는 게 예. 기계적으로라도 예. 해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PT 스킬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맞아요. 자꾸 연습을 해요. 지금 자꾸 종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PT 자체를 연습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컨텐츠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알아야지만 그게 있다면 흐름이 있다면 그렇죠. 그 흐름 그 내용 가지고 계속 다르게 얘기하는 연습은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PT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PT 그 스킬 자체에 대한 연습도 자꾸 노출돼서 많이 그렇죠. 해봐야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컨텐츠 자체, 은행업이라든가 은행에서 최근에 화두가 되거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리고선 본인의 생각들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구조로 얘기할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얘기 컨텐츠가 좋다 하더라도 구조가 아주 매끄럽지 않으면은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구조는요. 첫 번째, 현 상황, 은행 업계와 우리 은행이 처한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가 어떤 것에서 기인했는지 루트 커스를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뭔데, 당신이 생각한 대안이 뭔데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데 요거 욕심이 많아서 나 아이디어가 또 너무 많아 이럴 경우에는 또 망칠 수 있어요. 2개 내지 3개로 압축을 하세요. 그래요.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네. 3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 이거는 네. 평소에 은행 가가지고 그 상품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지? 예, 그게 좀 필요하죠. 우선 그 평가표 보여줄 수 있나요? 예, 평가표 보시면 이해력, 영업력, 설득력, 고객 중심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랜덤으로 종이를 늘어놓으면 랜덤으로 종이를 선택해요. 그 종이 안에는 우리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은행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은행원의 역할을 하면서 고객 중심의 사고 또는 영업력이 있느냐, 이 친구가 잘 설득을 하느냐 이런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고객 중심 같은 경우에가 제가 생각했을 때 고객 중심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 중요도를 좀 그 알려주신다면. 타겟팅을 설정해서 하는 연습을 연령별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연령별로도 중요하고 뭐, 어떤 그 대입 직업별로도 초년생들도 예 그런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객 중심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를 보이기 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라고 하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으니까 사세요로 자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꾸 유아용품을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잘못을 엄청나게 많이 저질러요. 왜냐하면 중심이 고객으로 가 있지 않고 우리 상품 쪽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지? 라고 하면서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 중심의 사고로
무조건 내가 대상을 막 대학을 졸업한 상대를 대상으로 설정해서 영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고객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하기 굉장히 좋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는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런 거 봐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고객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금융과 관련된 지식은 있는 상태에서 그의 얘기를 고객 중심으로 고객이 아쉬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면 훨씬 더 무난하게 영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합격 팁 여기에서는 좀 어떤 기출 문제들이 있었나요? 예, 여기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정보를 주는 게 상품에 대한 정보 주고 고객에 대한 정보 주고 그리고 당신은 어떤 고객 응대 방식을 택하라. 요 세 가지 정보를 줘요.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는 뭐 골프를 좋아하는 50대 여행을 좋아하는 50대 남자를 대상으로 영업해라.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관이 가상의 고객이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우리은행 상품, 뭐 위비 정기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카드라든가 펀드 상품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들은 우리 면접관들은 어깃장을 놓죠. 야, 그건 난 필요 없는데 이게 뭐 이율이 너무 낮아서 난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어깃장을 놓습니다. 어깃장 놓을 때 그거를 설득하는 게 진짜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 인상이 일그러진다. 그리고 쩔쩔맨다. 라고 하면은 사지 마세요, 그럼요. 예.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세요. 그 은행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원한 데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진상 고객들, 은행권 전문 용어로는 또라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도라이들. 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깍두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100만 원짜리 툭 던져주면서 1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치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정기예금 찾으셨는데 안 찾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응대해야 돼요. 그런데 면접장에서 가상의 이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상황을 주진 않겠죠? 해요. 그래요. 예, 그렇게까지 합니다. 진짜 어렵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걸 보기 때문에 여기서 적응 못하면 은행에 가셔도 금방 퇴사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능글능글하게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객님 이걸 입에 익혀놔야 돼요. 그렇죠? 고객님 이걸 네, 입혀놓고 좀 친절하게.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대응하는 그러니까 그 어깃장 놓을 때 아까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어깃장을 놓을 때 표현들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를 많이 좀 생각해 놔야겠네요. 예, 그렇죠? 어깃장 놓을 때는 일단 상대방 마음을 사실은 이해 못하지만 이해해 주는 척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많지 4교시인데 않아서,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토론 토론 면접인데 면접. 예. 여기에서는 평가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예, 평가 항목이 세 가지 보여주시죠. 있는데요. 예.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협업, 그리고 소통 능력이 그래요. 있습니다. 뱅쌤도 그 얘기했었어요. 그 예. 내목 완수 같은 소제목 같은 그 자기소개서에서는 팀워크,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 것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책임지고 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예, 예. 그렇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능력은 우수하지만 팀에 들어가서 역량을 발휘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마이너스 요소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굳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평가하지 않고 그룹으로 묶어서 보려고 하느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팀 내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역할을 해내느냐. 팀과의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가느냐.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따지자면 팀워크, 협업 이것을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주는데 이 주제의 결과, 발표하는 내용이나 결과보다는 협의 과정,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기출 문제를 몇 가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은행의 CF 로고송을 만들어봐라. 이런 주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작곡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흥얼거리면서 만들라 그 얘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음악 잘하는 사람이 이거 잘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죠? 결과가 음악적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왜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은행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 CF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의견 조정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개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결과는 매우 유치한 노래가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 그 기존 노래에 그걸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리메이크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토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왜 토론의 기본 자세는 이제 경청이거든요. 그렇죠. 좀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어떤 얘기하는지를 좀 종합해 보고 자기 의견을 내는 것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봐요. 지금 그 우리 토론 면접에서 지금 평가 항목 중에 팀업 협업도 있지만 소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팀워크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과물이 얼만큼 완성도가 높은가 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팀워크를 이뤄나가는지 소통을 해나가는지 그래요. 여기에 더 집중을 해서 면접에 임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뭐 여기 그 취업 준비생들이 낸 결과에 뭐가 그 기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지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써먹을 수도 없습니다. 과정에 좀 집중을 해서 최대한 소통 능력 그리고 또 어쨌든 본인들이 그 통하는 능력 좀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게 좀 네. 중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 이제 은행 면접 합격을 위한 마지막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신의 한 수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신의 한 수. 뱅뱅뱅 해라. 뱅뱅뱅. 예, 뱅뱅뱅. 예. 어떤 의미예요? 예. 뱅크를 좀 돌아다녀 보셔야 됩니다. 어. 뱅뱅뱅 돌아다녀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데나 그 팔이 날리는 은행 안 되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되니까 잘 되는 비교하니까. 곳, 잘 되지 잘 않는 된 곳, 것과 그렇죠. 할 얘기, 나의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지금 오늘 면접을 살펴봤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해서 우리 은행에 대한 것, 경쟁 은행에 대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심지어는 그냥 가라고 하면 또 가서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여기 좋네요. 시원하네요. 이걸 가지고 오는 친구들 이건 시간 낭비예요. 가서 심지어는 제 학생 중에는 상담하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나 졸업반인데요 라고 상담하기도 하고요. 저희 삼촌이 와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대출창구에 가서 예, 대출장구에 가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상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바쁜데 그거 얘기해 줄래나? 모르게 하는 거죠. 아 모르게. 예, 가끔 티나게 하는 발연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귀여워서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뱅뱅 돌아가시고요. 제가 오늘 그 일반 그 은행직 말고 IT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IT들은요. 지금 보안, 인터넷, 신용 이쪽에 중심을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보안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거 많이 생겨서 그런 것 때문에 비대면 보안. 계좌가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다 보니까 예. 보안에 좀 결과적으로 그래, 기존 은행 같은 신경 써야 경우는 될 것 거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 좀 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은행의 IT에 있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하려고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공계 쪽은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뱅크를 뱅뱅뱅 뱅뱅뱅 해라. 뱅뱅 돌아다녀보라. 돌아다녀라. 라고 그래요. 마지막 말씀 알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잡정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우와 잘 탄다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김한윤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시겠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에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도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입니다. 화천군 관내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할 영양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에 영양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내일이 마감이라고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른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OK 세무법인입니다. 원주시 단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법인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에 경력 3년 이상자로 금융학, 세무학, 회계학 전공은 필수이며 전산 세무회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필수 지원 사항이 있으니까요.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 강원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뵙고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더 이분. 반갑네요. 쇼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약간 머리 스타일이 바뀐 것 같네요. 좀 바뀌었나요? 아닌가요? 네, 그대로인데 좀 바뀌었나요? 머리가 네. 좀 자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2부의 도우미 취업 요정 지니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예. 한 주 만에 뵙는 건데 원래라면 몇 주에 한 번씩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다 하는 일 제쳐두시고 이렇게 네. 나오신 이유가 그렇게 있으신가요? 그렇게 방송이 좋았어요? 네, 제쳐두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 출연에 이어서 바로 나오게 된 이유는 네. 아주 좋은 히든 챔피언 기업이 있어서 현재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랬군요. 취준생들에게 빨리 소개해드리고자 바로 이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네. 되게 진심도 물어봤는데 대본 보고 얘기하니까 아 정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대를 하겠고요. 네. 자, 대체 얼마나 좋은 기업이 있기에 바로 나오신 건지 기대가 됩니다. 병주 쌤, 오늘 기업 바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1960년 10월에 설립되어서 현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불도저, 굴삭기, 휠로더, 광산용 트럭, 굴절식 덤프트럭, 공기압축기, 도로포장 장비 등 건설 및 광업용 기계 장비 동매업 및 부품 및 정비 서비스 사업을 다루고 있는 해인이라는 기업입니다. 해인. 되게 이름이 거친 너무 예쁘네요. 걸 하시는데 네네. 이름은 되게 이쁘네요. 네, 해인. 해인. 예, 뭐 해광 뭐 이럴 것 같은데 해인인데 해인이네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해인이 하는 또 사업 분야가 제 아는 누나도 해인이라는 누나 있는데. 해광. 예, 네. 해광.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소하게 네네. 느껴지는 분야이긴 네. 한데 주로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네. 해인은 크게 건설 장비부터 육상용, 해상용 엔진, 지게차부터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들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제품인 불도저, 굴삭기, 광상용 트럭부터 네. 모터 그레이더, 다목적 로더, 공기 압축기, 도로 포장 장비,
디젤 엔진 등이 주요 제품들이며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 적합하고 다양한 종합 건설 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도로 가다가 아스팔트 깔 때 막 그렇죠. 되게 거친 기계도 많잖아요. 그 기계들을 이제 만드는 데가 네, 맞습니다. 여긴가 보네요. 그렇군요. 자, 좋은 히든 챔피언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헤이넨은 특별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네, 헤이는 세계 1위 건설 기계인 캐터필러와 독점 계약한 기업이라는 점이 그렇군요. 우선 특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캐터필러의 건설, 골재 사업에 산업군 장비 부품을 제공하며 헤이만의 다양한 브랜드 제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블랙아웃 등 어떤 재난 상황에서 100% 가동하는 비상 발전기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혹한의 남극 기지부터 뜨거운 사막까지 전 세계에서 입증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하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한은행 데이터 센터에서 두루 사용되며 지진이나 정전 시에도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비상 전력인 발전기를 공급하기에 우리 곁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군이기도 합니다. 캐터필러가 이게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그런 기업 경쟁사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뛰어난 회사인데. 네, 그렇다면 뭐 그 세계 1위 건설 기업인 캐터필러의 독점 공급사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또 그만큼의 어떤 인정을 받은 곳이기도 한데 매출액도 그만큼 뛰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헤이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우량 매출 챔피언에 속합니다. 현재 몇 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부동의 매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위 기업과는 매출액이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 매출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2위와 매출이 3배 차이면 2위는 큰 의미가 없는 독보적인 1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매출액이 얼마큼인 거예요? 예. 2016년 기준 매출액이 2,096억, 당기 순이익이 7억입니다. 게다가 천안에 위치한 공장은 올해 4월에 실시한 2017년 캐터필러 오염 관리 감사에서 5스타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헤이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5스타 획득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5스타 등급이 뭐 듣기만 하면 되게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해주신 캐터필러 오염관리 감사에서의 5스타의 획득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캐터필러 오염관리 감사랑 총 10개 부문 114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염관리 가이드 기준의 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95% 이상의 성취도를 달성해야 5스타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헤이네 천안 공장은 이번 5스타 등급 달성으로 인해 정리정돈된 작업 공간의 청결 유지를 통해 장비 고장 방지, 구성품 내구성 유지 및 부품 수명 최대화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11년 연속으로 오염 관리 감사에서 5스타 획득을 했다. 이게 굉장히 이 주식회사 헤인을 좀 더 좋은 회사라고 보여주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염 관리 이 부분이 이 회사의 강점이 된다. 이건 좀 뭐 약간 부차적인 이유 같은데 이게 회사의 강점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좀 짚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인이 이제 건설 장비 도매업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 및 정비 서비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유체 계통 고장의 약 75% 이상이 소홀한 오염 관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비 시설, 정비 시설, 구성품, 유체 그리고 작업 과정에 대한 올바른 오염 관리 실시만으로도 장비 고장을 감소시키며 이에 구성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오염 관리 감사에서 5스타를 획득했다는 건 부품 및 정비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헤인의 가치가 더 빛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헤인한테 맡기면은 우리가 오래 쓸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믿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동종 업계에서 이렇게 부동의 매출 1위를 자랑하고 있는 헤인의 히스토리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래요? 이 부분은 한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자세하게 좀 알아봐 주시죠. 네, 주식회사 헤인의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0년에 헤인 상사로 설립을 하고요.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 준공용 캐터필러 건설기계를 222대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리고 70년에는 헤인 중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는데요. 이 상호를 다시 86년에 주식회사 헤인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또 91년에는 최우량 상장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요. 96년에는 천안 정비 공장을 준공합니다.
2002년에 이 주식회사 해인 본사를 서초구 양재동으로 이전을 하고요. 또 2007년에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해인에너지를 설립하고 2013년에 이 해인에너지를 주식회사 해인산업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이 해인종합센터를 경기도 평택시에 준공하는 등 창립 이래 국내 최고의 에너지 동력 및 종합 건설기계로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연역들이 있었고요. 연역을 보니까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그 메인 고속도로죠. 경부 고속도로를 해인에서 계약한 장비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네.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근현대사와 같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해주세요. 본인 전문이잖아요, 이게. 네. 네, 해인의 연봉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채용 중인 세 부문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지만 네. 2016년 대졸 초임 연봉이 3,4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지난주에 이제 3,800 얘기해서 네.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네. 좀 적네요, 지난주보다. 네, 조금. 근데 그렇죠? 나쁘지 네. 않. 정말 그래도 연봉이 3,000 넘으니까 그렇죠? 괜찮네요. 네,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채용 전형에 대해서 어떤지 한유진 캐스터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이번 채용은 신입과 경력직 채용으로 지게차 영업과 선박용 추진장치 영업, 그리고 산업장비 서비스 이렇게 총 3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지게차 영업과 선박용 추진장치 영업은 본사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산업장비 서비스의 근무지는 천안이 되겠습니다. 이 세 공고 모두 8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마감일은 9월 5일 화요일 24시까지입니다. 각 채용 부분마다 필수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채용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주식회사 해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www.hein.com으로 들어가시면 채용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각 채용 부분마다 그 필수 사항과 우대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병주 쌤께서 어떤 그 필수 사항과 우대 사항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지게차 영업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기계, 자동차, 상공 계열학과, 영어 또는 일본어 회화 가능자, 동종 업계 및 유사 업계 경력자는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용 추진장치 영업은 기계, 조선학과, 영어 회화 가능자, 해당 전공 직무 자격증 보유자, 선박용 추지 장비 영업 경력자는 우대받을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산업장비 서비스 부분은 전기, 전자, 기계 관련 학과,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전기도면 및 로직, 회로 관련 이해 점검 가능자, 크라샤 플랜트 전기 점검 및 설치 지원 가능자, 전기모터 점검 및 수리 지원 가능자, 동종업계 및 유사업계 경력자는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각 직무별로 이렇게 우대 사항과 전공학과가 조금씩 다른데요. 관련 학과 전공자 분들이라면 다양한 우대 사항 잘 챙기셔서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대 사항 이외에도 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울러 세 공고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며 모든 채용 공고는 학력이 무관합니다. 또한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졸업 예정자도 채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 우수자 및 관련 소지자도 우대받을 수 있고요. 나열한 우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 포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한 점이 이제 학력 무관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런 학력에 대해서 조금 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네.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 절차도 저희가 알아봐야 할 텐데 까다롭습니까? 아니요. 까다롭진 않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채용 검진, 채용 순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서류 있습니다. 합격하면 면접만 보면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예. 간단한 편인데 그렇다면 입사 지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입사 지원은 해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해인의 입사 지원 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 후 나오는 입사 지원 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한데요. 네. 해당 페이지에선 이력서를 작성 후 저장을 누르면 작성 중 해당 페이지를 종료해도 이전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입력 후 로그인을 하시면 저장하기 전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저장 오른쪽 버튼의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입사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시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게 되어 채용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점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사 지원 시 최종 버튼을
신중하게 누르셔서 지원을 하셔야겠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병주쌤께서 해인을 추천하는 이유, 뭐 좋은 회사인 거 제가 쭉 확인했습니다만 어떤 이유 때문에 추천했다 이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해인은 올해 산업장비 사업 부분에서만 총 18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본격적인 매출 확업 및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7년간 세계 1위 건설 기계기업 캐터필러의 한국 독점 딜러로 그간 산업장비 사업 부분에서 해외 유명 산업장비 브랜드 유치와 유통권 확보에 힘썼는데요. 네. 올 한 해는 메조 장비 및 설비 부분에서만 12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통해 전년 대비 127%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관심 있는 지원자분들은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인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마감일이 9월 5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바로 주 화요일까지 그렇죠? 그렇죠. 바로 준비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찬 한 시간 보냈습니다. 내일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한국직업방송과 잡코리아TV의 콜라보레이션, 은행권 대규모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은행권 합격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와 그리고 잡코리아TV 두 곳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니까요. 네. 금요일 스페셜 꼭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자, TV 외에도 인터넷, 모바일로 생중계가 되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궁금증도 많이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또 이쁜 이현주 아나운서와 또 이 자리에 잘생긴 또 이남규 아나운서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